안녕하세요. 우리 소중한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좋은 날, 어르신들의 삶에 잔잔한 미소와 따스한 위로를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화면으로 찾아왔습니다. 매일매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분명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소중한 순간들과 삶의 지혜가 숨어 있답니다. 마치 잘 익어가는 과일처럼 세월이 우리에게 선물하는 깊은 향기와 맛이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또 새로운 용기를 주는 좋은 글귀와 명언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말씀부터 우리 시대 현인들의 통찰력 있는 이야기까지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 밝혀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1시간 남짓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어르신들께 잠시나마 세상의 시름을 잊고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귀한 쉼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 오랜 벗과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듯 그렇게 편안하게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떠나는 마음의 산책, 그 첫걸음을 내디뎌 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 바로 현재를 즐기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그때 만약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고 아쉬움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고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아닐까요? 옛 현인들은 입을 모아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흘러가 버린 어제에 얽매여 오늘의 기쁨을 놓치거나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오늘을 불안하게 보내기보다는 오늘 하루 주어진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온전히 누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사랑받는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그의 여러 작품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참으로 단순하면서도 곱씹을수록 깊은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지금 내가 마시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의 온기와 구수한 맛을 온전히 느끼는 것일 수도 있고, 창밖에서 지저귀는 정겨운 새소리에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는 여유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벗과 이야기를 나눌 때 다른 걱정은 모두 잊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우리의 마음은 마치 개구쟁이 아이처럼 종종 과거의 후회 속으로 달려가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 속으로 훌쩍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져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 손안에 있는 소중한 행복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며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지금에 머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식사를 하실 때 TV를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음식의 색깔, 모양, 향기, 그리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맛 하나하나를 천천히 음미해보고 함께 식사하는 이가 있다면 그와의 대화에 집중해보세요. 또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느껴지는 땅의 감촉과 귓가를 스치는 바람소리,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의 풍경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늘 지나던 길에서도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감각과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격동의 시대를 살면서도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매일매일이 바로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며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어제가 조금 힘들고 고단했다고 해서 오늘까지 그 그림자에 갇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밤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침 해가 떠오르듯 우리에게는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혹여 몸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음만은 희망을 향해 활짝 열어두십시오. 그 마음의 창으로 분명 밝은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작가 론 허바드의 말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어제의 경험은 그것이 성공이었든 실패였든 오늘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그 경험들 덕분에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고 더 너그러워질 수 있었지요. 그러니 과거의 후회는 강물에 흘려보내듯 훌훌 털어버리고 오늘 내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작가 로버트 엘리엇이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몸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일들처럼요. 그럴 때 불평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이왕 이렇게 된 것,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의 방향을 바꿔보는 것입니다. 마치 비 오는 날, 비를 피할 수 없다면 예쁜 우산을 쓰고 빗소리를 음악 삼아 산책을 즐기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런 긍정적인 태도가 힘든 순간을 이겨낼 힘을 주고 뜻밖의 즐거움을 발견하게도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 어르신들께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잠깐 눈을 감으시고 지금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것이 편안함이든 약간의 불편함이든 그 모든 것이 바로 지금 살아있는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창문을 열고 밤새 고요했던 세상이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신선한 아침 공기를 가슴 가득 담아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오늘 나는 어떤 작은 기쁨을 만나게 될까? 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처럼 현재를 즐긴다는 것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에 감사함,
창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정겨운 옛 노래 한 자락의 반가움. 이런 소소한 순간들에 마음을 열고 감사할 때 우리의 하루는 작은 행복들로 채워지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 풍요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이라는 귀한 선물, 한순간 한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제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시간, 건강과 긍정의 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물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의 건강한 몸과 마음이라는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몸을 혹사하기도 했지만 세월의 강을 건너오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 없이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마음이 늘 평화롭고 긍정적이라면 그 또한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로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해도 마음이 늘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진정으로 건강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몸과 마음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만 돌보아서는 온전한 건강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내 몸을 이루는 귀한 재료임을 생각하며 감사히 먹고 내 몸의 작은 변화나 신호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애썼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이지요. 고대 로마의 현명한 황제로 존경받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우스는 그의 저서 명상록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남겼는데요. 그는 행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의 없다.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 안에, 당신의 생각하는 방식 안에 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져야만,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미 우리 안에 아주 가까운 곳에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한 몸과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보다 값진 행복의 기초를 이미 가지고 계신 셈이지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 깊이 탐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명랑한 마음이다. 왜냐하면 이 좋은 자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마음,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웃을 줄 아는 명랑함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운을 전염시키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의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번 크게 웃고 나면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속이 다 후련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지요? 웃음은 최고의 명약이다. 웃으면 복이 온다. 는 옛말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늘어나고 기억력이나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세월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다 틀렸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며 스스로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였던 자크 베니뉴 보쉬에는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약점을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부끄럽거나 실패한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서는 용기와 지혜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좀 안 좋으시다면 등산이나 달리기 같은 격한 운동 대신 물속에서 하는 아쿠아로빅이나 실내 자전거 타기 또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다면 매일 일기를 쓰거나 좋아하는 시를 외우거나 끝말잇기나 크로스워드 퍼즐 같은 두뇌 활동을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거울 속의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을 건네보세요. 오늘도 참 보기 좋다. 얼굴빛이 건강해 보이네. 오늘 하루도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힘내보자. 하고 긍정의 주문을 외워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실제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표현은 바로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제철에 나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기름진 음식이나 단 음식은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겠지요. 하루 3끼를 거르지 않고 꼭꼭 씹어 드시는 것, 그리고 틈틈이 따뜻한 물을 마셔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대로 반응하고 또 고마움을 표현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마시기보다는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것이 위장에 부담을 덜 준다고 하지요. 또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정신 건강에 도움을 주는 활동들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악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름다운 풍경을 화폭에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요즘은 지역 문화센터나 복지관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 교실이 정말 많습니다. 용기를 내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과 성취감은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해주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사랑하는 손주들과 함께 깔깔거리며 웃고 떠드는 시간도 우리 마음에 큰 활력소가 됩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기거나 조용히 명상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도 나를 사랑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들려주십시오. 어르신들의 빛나는 오늘과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내일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삶의 온기를 더하고 외로움을 녹이는 함께라서 더 좋은 인생, 관계와 소통의 기쁨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때로는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 그리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경험하셨을 테고 그 속에서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함께 웃었던 기억, 서로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던 순간들이 지금의 어르신들을 만든 귀한 자양분이 되었겠지요. 나이가 들수록 활동 반경이 줄어들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곁을 떠나고 배우자와 사별하면서 깊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마음의 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보시면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함께 웃고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인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인에게 희망을 준 헬렌 켈러 여사는 관계와 희망에 대해 이런 아름다운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문이 하나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하게 된다. 때로는 익숙했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로 인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힐 때도 있겠지요. 그 상실감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헬렌 켈러의 말처럼 우리를 향해 이미 활짝 열려있는 또 다른 문, 또 다른 관계, 또 다른 소통의 가능성에 시선을 돌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아픔에만 머무르기보다는 새로운 만남과 경험을 통해 삶의 기쁨을 다시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전 영부인이었고 교육과 봉사에 헌신했던 바버라 부시는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얼마나 진실하게 소통하며 서로에게 좋은 벗이자 멘토가 되어주었는가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아닐까요? 어르신 여러분, 혹시 요즘 내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들과는 말이 잘 안 통해 라거나 요즘 애들은 우리 때랑 너무 달라서 이해하기 힘들어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세대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틀린 것으로 여기거나 벽으로 단정 짓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손주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함께 들어보거나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의 뜻을 유쾌하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소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건 이런 뜻이에요. 하며 신나서 설명하는 손주의 모습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으실까요? 반대로
어르신들께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경험담이나 삶의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구수한 입담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주 소중하고 값진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젊은이들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랜만에 멀리 사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여보게 잘 지내나? 요즘 통 소식이 없어서 궁금했네. 자네 목소리 들으니 참 좋구먼 하고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세요. 혹은 평소 마음은 있었지만 쑥스러워서 표현하지 못했던 가족들에게 네가 있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모른다. 늘 고맙고 사랑한다. 하고 진심을 담아 손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네 속담처럼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얼어붙었던 관계도 눈 녹듯 녹이며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요즘은 각 지역의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정말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체조나 요가 교실, 신나는 노래 교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활용 교육, 미술이나 공예 강좌 등 배움의 즐거움과 함께 새로운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사귈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용기를 내어 한번 참여해 보세요. 새로운 도전은 삶에 활력을 주고 그곳에서 만난 좋은 인연들은 어르신들의 노년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된다. 는 오래된 격언처럼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존재들입니다. 외로움이 느껴질 때는 주저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거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르신들의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필요로 할 때 기꺼이 그 손을 잡아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삶의 무게를 나누어지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매일매일이 사랑과 정, 그리고 웃음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함께한 1시간 남짓한 마음의 산책도 서서히 그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고단했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고 잔잔했던 일상에 새로운 활력의 물결을 일으켰기를,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실 삶의 여정에 작은 등불 하나 밝혀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첫 번째로 오늘이라는 소중한 선물, 현재를 즐기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며 파울로 코엘료의 언제나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후회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에 발목 잡히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주어진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는 시간, 건강과 긍정의 힘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쇼펜하우어의 명랑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자산이다 라는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돌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바로 빛나는 황혼의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라서 더 좋은 인생, 관계와 소통의 기쁨을 이야기하며
헬렌 켈러의 하나의 행복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갈 때 우리는 여전히 따뜻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의 풍요로움과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삶의 즐거움이 줄어들거나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한 방울 한 방울 정성껏 모아온 지혜의 샘물이 더욱 깊어지고 너른 강물처럼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그리하여 더욱 풍요롭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인생의 또 다른 아름다운 계절,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어지러움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어르신들께서 살아오신 그리고 살아가실 소중한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입니다. 그 모든 페이지들이 모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영국의 극작가이자 사상가였던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재치 있으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은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늙었기 때문에 놀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놀기를 멈췄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향한 호기심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 그리고 삶을 즐기려는 유쾌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젊고 활기찬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이렇게 속삭여 주십시오. 참으로 귀한 당신, 오늘도 멋진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 동안 만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정감 어린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지요? 식사는 하셨어요? 하는 작은 관심의 표현이 서로의 마음을 훈훈하게 데워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까지 수많은 풍파를 헤치고 당당하게 삶을 일구어 오신 우리 어르신들, 자신에게 가장 큰 박수와 뜨거운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이미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위대한 존재들이십니다. 오늘 제가 정성껏 준비해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어르신들의 삶이라는 아름다운 강물 위에 작은 조약돌 하나 던져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새로운 생각의 물꼬를 트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 파문이 어르신들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화, 그리고 내일을 향한 새로운 용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없는 기쁨과 보람이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르신들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시요, 깊은 울림을 주는 소설이며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그 이야기 속에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 웃음과 사랑, 그리고 평화가 늘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마음 따뜻해지는 좋은 이야기로 어르신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늘 강건하시고 매일매일이 봄날처럼 따스하고 꽃처럼 향기로운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